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오호. 우리가 정규 수업을 어제까지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아직 개성고는 개학도 안 했는데 내신 1회차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빠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일정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중간고사 언제 치죠? 9월 29일부터인가 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10월 2일 날인가 끝나는 게 아마 계획일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3일부터가 쭉 연휴거든요. 10월 3일부터 추석 막 다 껴있어가지고 거의 한 10일 가까이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그 전에 무조건 거의 모든 학교가 다 그 전에 끝냅니다. 그냥 썼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그 전에 일정을 다 끝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실제로 보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많이 불안할 수도 있는데 다음 달에 시험이야. 맞잖아요. 다음 달에 시험이잖아요. 지금 8월 중순인데 9월 말에 시험을 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부교재를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떤 그 범위가 얼마만큼 추가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맞죠? 모의고사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까지 풀면서 조금 익숙하게 시험 준비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알겠죠? 지금 시작해도 지난번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아마 7회차 정도 될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유리야 혹시 문 좀 닫아주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이 서브노트랑 그 숙제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서브노트는 뭐 표지는 사실은 보잘것 없습니다. 표지는 보잘것 없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 편에 일단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한글과 병렬 구조로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바로 궁금하면 옆에 한글 해석을 볼 수 있게 해놨고요. 밑에는 이 글의 주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까지 다 읽고서 이해를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옆에 넘어가면은 셀프 스터디 코너가 있습니다. 셀프 스터디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한글 해석과 영어 본문을 보면서 읽을 때는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잖아. 맞죠?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 해석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마주하게 되는 본문은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보게 되죠. 그냥 줄글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셀프 스터디 코너에 줄글을 배치를 한 거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동의어 반의어 정리를 다 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쌤, 전 지문을 다 알았는데 선택지에 이 단어를 몰라서 뭐 틀렸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죠. 맞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주요 단어들에 대한 동의어 반의어를 싹 다 적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의어 반의어까지 같이 학습을 하게 되면 좀 고난이도 선택지도 대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활용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쉐이핑옵스가 있습니다. 쉐이핑옵스는 지난번에 형태가 동일해요. 근데 이제 신규생들은 아니 뭐 이거 이렇게 손으로 많이 쓰게 하냐 라고 분명히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딱 넘기면은 쉐이핑옵스 처음에 넘기면 어법이랑 어휘상 맞는 것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이지선다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법상 맞는 표현, 문맥상 바른 어휘를 고르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 넘기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해하며 따라쓰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다 알면, 내가 개념에 대해서 다 알고 문법적으로 명확하면, 쌤이 정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출제자의 패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안 해도 돼. 사실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그게 조금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개성고는 어법 문제가 원문과 약간 다른 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문과 다르게 쓰더라도 맞는 표현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원문과 생긴 게 다르면 일단 정답 그게 틀릴 확률이 높은 선택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눈에 익혀두면 내가 혹시나
비상 상황에서 어법적으로 얘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답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이해하며 해석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뭘 잘 못하냐면 메타인지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서술형에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뭐냐면 이 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해석해주고 구문 분석할 때는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막상 본인이 해석해보라 그러면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메타인지 과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글 해석을 자신의 나름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한글 해석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3번 본문 학습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드린 저 변형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이게 기본 세트다. 항상 요거는 나간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1의 1번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의 1번. 자, 봅시다. 편집자직 지원자에 대한 불합격 통보. 요거는요, 이제 편집글이잖아요. 목적으로 나왔었던 글이죠. 모의고사의 18번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나왔던 글입니다. 자, 근데 얘가 분석을 해보니까 나온다고 한다면 어법상 중요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한 가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저랑 이제 주간지 풀어봤던 친구들은 봤었던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Dear Mr. Perkins, 퍼킨스 씨에게 Thank you for sending your work samples and discussing your views about the editor's position we have opened. 감사합니다. 일단 thank you는요, 여러분들 이게 명령문이에요. 동사 원형입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이 전치사 for의 목적어로 sending이라는 동명사와 discussing이라는 동명사를 병렬 구조로 연결한 겁니다. 오케이? 당신의 그 일 샘플, 당신의 작업 샘플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당신의 그런 견해를 논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뭐에 대한 당신의 견해냐면 about the editor's position, 이 편집자 자리에 대한 당신의 견해. We have opened가 지금 we have opened 다음에 목적어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which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우리가 개방을 한, 쉽게 말해서 뭐해? 우리가 지금 편집자를 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편집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 퍼킨스 씨가 그 자기가 일한 거 샘플을 보내고, 그쵸?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맞죠? I have reviewed your work. 나는요 검토했습니다. 당신의 그 업무 샘플을 검토를 했고요. And reflected. I have reviewed랑 I have reflected가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reflect라는 동사는요, reflect라는 동사는 성찰하다라는 자동사예요. 그럼 내가 무엇에 대해서 성찰하다, 깊이 고민하다 하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전치사 on을 달고 뒤에 목적어를 써줘야 됩니다. 이래야지 무엇에 대해 성찰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reflected 다음에 목적어 없잖아요.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at length가 지금 부사구가 삽입되어 있는 거고 reflect on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오케이? at length 하면 길게라는 뜻이야. 오랫동안 성찰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대화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Particularly, 특히 뭐에 대해서 고민한 거냐면 your hesitancy. hesitate라는 동사의 명사형이겠죠, 여러분들. hesitate가 무슨 뜻이에요? hesitate 하게 되면은 망설이다, 주저하다라는 뜻이죠. 당신의 그 주저함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뭘 주저한 거냐면 to demonstrate, 보여주는 것을 주저했어요. 당신의 편집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근데 이 편집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분석적인 주제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 이렇게 된 겁니다. to는 지금 전치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적 주제에 대한 당신의 편집력, 그러니까 다시 편집 능력을 보여주기를 주저했다라는 거죠. 당신의 편집 방법을 보여주기를 주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네가 나랑 지난번에 미팅을 했는데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야? 못 보여줬다라는 거야? 못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 탈락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쵸? 당신의 뭔가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hesitancy를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4번을 보시면 Since we talked, I have interviewed several other candidates with substantial editorial credentials.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since는 지금 뭐뭐 이래로라는 뜻의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한 이래로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 시점이 되고 얘가 플래그가 되는 거죠. 얘가 포인트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이때 이야기를 했고 그 이래로라고 했으니까 뒤에 시제는 뭐가 와야 돼요? 완료 시제가 따라오겠죠. 그쵸?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다가 근데 had라고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왜 그렇게 써?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 우리가 이야기를 한 시점이 있어. 과거 특정 시점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래로 내가 계속해서 다른 면접자들을 봤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로 표현을 해야 돼요?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had interviewed라고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뒤로 가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had interview는 못 씁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이래로 여러 명의 다른 후보자들을 면접을 했어요. 근데 이 여러 명의 다른 후보자들은 substantial 하게 되면 상당한, 실질적인 이란 뜻이에요. 실질적인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편집 credential, 자격증 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뭔가 증서, 자격증이나 증서를 credential이라고 해요. 실질적인 편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And have become convinced. 그리고 나는 have interviewed랑 지금 have become이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둘 다 완료 시제를 쓴 겁니다. 현재 완료 시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나오죠. 이제 주간지를 클리닉을 정규 시간에 열심히 했던 친구는 분명히 기억이 날 겁니다. 뭐가 기억이 날 거냐면 convince라는 단어의 활용에 대해서 기억이 날 거예요. convince는 무슨 뜻이에요? 설득시키다야 아니면 내가 설득시키다 하다 똑같은 뜻인가? 설득시키다예요? 설득되다예요? 설득시키다야. 맞죠? 설득시키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설득시키다라는 뜻인데 타동사로 convince 다음에 이게 형태가 문형이 두 가지예요. 기억하세요. convince A of B 이렇게 쓰게 되면요. A에게 B에 대하여 설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A가 사람이야. 오케이? A에게 B의 내용에 대해 설득시키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형이 뭐냐면 이러한 문형이 있어요. 설득시키는 내용이 이렇게 명사구로 끝나지 않고 절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convince 한 다음에 사람을 써주고 somebody를 써주고 that 한 다음에 뒤에 절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사람에게 뒤에 대절의 내용을 설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얘를 만약에 수동태로 바꿔요.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오케이? convince가 be convinced가 되겠죠. 당연히 사람이 주어가 돼서 앞으로 나갈 겁니다. 맞죠? 이 사람이 주어가 돼서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be convinced 한 다음에 대시 뒤에 따라 나오겠죠. 이해했죠? 그러면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일단 수동태 문장처럼 쓰여 있지만 수동태 문장이지만 뒤에 명사절 대시 나와요. 알겠죠? 여기다 뭐라고 하면 안 되냐면은 convincing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직역하면 이 사람이 이 뒤의 내용에 대해서 설득당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설득당했다라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제는 믿는다라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be convinced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믿는다라고 해석을 해요. 다음과 같이 믿는다. 수동형인데 한글로 해석하면 믿는다. 다음의 내용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I have become convinced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become의 보호자래 지금 convinced라는 과거 분사를 쓴 거죠? 오케이?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대절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뒤에 지금 대절이 명사절 목적으로 나오고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확신한다. 확신했다. 이제 뒤에 내용을 믿는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Analytical skills and technical knowledge. 분석적인 능력과 기술적 지식이 are an important prerequisite. prerequisite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선제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전제 조건, 선제 조건, 선결 요건. 먼저 갖춰줘야 되는 능력 이제 조건을 prerequisite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당연히 editorial 그 job을 의미하겠죠. 이 편집자 자리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이 technical knowledge와 analytical skills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확신한다. 이해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 위에서 네가 보여줬어, 못 보여줬어? 못 보여줬잖아. 그럼 뭐야? 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너는 못 보여줬어. 그럼 결론이 뭐야? 너는 안 돼. 맞죠? My conclusion is that. 그래서 결론은요 이겁니다. 하고 지금 접속사 that을 보호 역할 하면서 가지고 온 거죠. Your background is not appropriate. 당신의 배경은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Not appropriate를 통째로 inappropriate로 바꿔도 되겠죠. For the position. 그 일자리에, 그 편집자 자리에 당신의 배경은 어울리지가 않고요. 적합하지가 않고요. And frankly that 했을 때 여러분들 frankly는 솔직하게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that은 지금 앞에 있는 이 명사절 that과 명사절 접속사 that과 병렬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완전한 문장을 끊고 나옵니다. You would not enjoy the job. 당신이 그 일을 즐기지도 않을 거라는 게 나의 결론이에요. 뭐 하고 있을 때 a necessary period of training. 이 필수적인 훈련 기간 동안 당신은 이 일을 즐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I regret. 자, regret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후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후회한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유감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유감이다라는 말과 후회한다라는 말은 좀 다른 거예요. 맞죠?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뒤에 것을 후회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에 대해서 유감이냐면 We must make this decision.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유감입니다. 오케이? 이 결정은 뭐예요? 너를 고용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너를 고용하지 않을 거야. 퍼킨스 씨를 고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 Again, 다시 한번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the job. 감사드립니다. 명령문이죠.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직장, 이 일, 즉 편집자 자리에 대한 당신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With best regards 한 다음에 뒤에 뭐 그 책임자 이름이 나오겠죠. 좋습니다. 다 됐죠? 이해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좀 분위기가 다운돼 있지? 이유가 있어요? 뭔가 조금 내신 시작해서 그런가? 피곤해서? 어제 쉬지 않았나? 어제 쉬었죠? 어제 금요일날 학교 안 갔잖아. 3학기 끝났지 이제? 끝났고 어제 학교도 안 갔고 나는 했어 수업. 나는 수업했는데 다른 학원도 수업했겠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 너무 지금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정규 시간에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막 너무 막 조용하고 뭔가 좀 캄다운 돼 있으니까 뭔가 그런 경쟁심 때문에 그런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 그런 애도 아닌데 경쟁심 때문에 그렇게 막 할 것 같지 않은데 두 번째는 갑자기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뭔가 멘붕이 안 나? 약간 이런 생각? 네, 여러분들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이번 보시면 여기 이제 주제로 나왔거든요. 주제로 나왔는데 순서 나올 수 있고요. 내용일치 나올 수 있고요. 요거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글이에요. 아주 과학적인 글. 우리의 세포가 왜 노화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글입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A cell contains millions of proteins.
하나의 세포는요, 수백만 개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se proteins, 이러한 수백만 개의 단백질들은요, are continuously, 계속해서 built up, 생성이 되고요, and broken down, 그리고 또 파괴가 됩니다. by the cell, 그 세포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포가 자기 안에 있는 단백질을 다시 만들고 파괴하고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뭐 이제 저는 이제 문과라서 잘 모르긴 한데 아마 여기 말하는 이제 단백질들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미토콘드리아나 그런 거겠죠? 아님 말고. 자, 다시 돌아와서 they are continuously recycled. 근데 이때 they는 these proteins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단백질들은요, 지속적으로 재활용이 됩니다만 this recycling process, 이러한 재활용 과정이라는 것은 does not always run smoothly. 부드럽게 굴러가지만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 단백질이 있어. 단백질을 생성을 하고 단백질이 다시 파괴가 된대. 이게 계속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래.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부드럽게 흘러간다면 생성과 파괴가 계속 부드럽게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무한동력처럼, 그렇죠? 소실 없이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부드럽지 않다라 그랬어. 그럼 바꿔 말하면 이게 100% 효율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100%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4번 every now and then, 이따금씩이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적 부사구예요. every now and then, 이따금씩. a protein, 단백질이요. escape는 여러분들 타동사로 어디로부터 탈출하다는 뜻이 있어요. 꼭 from을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단백질이 탈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탈출합니다. 이 생성 파괴 과정에서 단백질이 뿅 하고 이 사이클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맞죠? It is not broken down but remains in the cell. 이 단백질이요, 파괴가 되지 않고 뭐 해요? 지금 it is랑 remains,랑 병렬 구조죠? 파괴가 되지 않고 세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원래 파괴가 되고 재생성이 돼야 되는데 세포 안에서 계속 단백질이 남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늙겠지 얘가. 맞죠? At first, 처음에는요, there are only a few proteins. 소수의 프로틴만이 존재를 합니다. But, 하지만 as the decades pass, 뭐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more and more proteins, 훨씬 더 많은 프로틴들이 점점 그 세포 안에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포 안에 남는 프로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리사이클링 과정을 탈출한 프로틴들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소수였는데 이렇게 탈출하는 게 처음엔 소수였는데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 상태에서 They also tend to cluster together. 근데 소수였을 때는 뭉치지 못하겠으나 이제 많아지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뭉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서로 뭉쳐요. So that, 그래서 unbreakable protein, 부서지지 않는 프로틴이요. 프로틴 clumps까지가 주어입니다. clump가 여러분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부서지지 않는 프로틴 덩어리들이 마침내는 eventually fill up the cell. 이 세포를 가득 메웁니다. 오케이? 자, 이때 so that이라는 거 보면 여러분들 밑에 또 so A that B 구문이 나오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o that 하게 되면 뜻을 두 개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게, 이 뒤에 나오는 표현이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선 결과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앞에 거 했더니 뒤에 거가 되더라. 오케이? 프로틴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서로 뭉치더니 나중에는 부서질 수 없는 프로틴 덩어리가 셀을 가득 채우더라. 결과로 해석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뒤에 것 하기 위해서 앞에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적으로 해석 안 한 이유는 프로틴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으로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거랑 요거는 다르죠. So A that B 구문은 다릅니다. 이건 뭐예요? 너무 A 해서 결국 B 하다라는 원인과 결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so라는 녀석의 품사가 부사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에 나올 수 있는 거는요, 동사 가능해요, 형용사 가능해요, 부사 가능해요. 근데 A에 뭐가 오면 안 돼요? 명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뭘 쓰게 됩니까? 만약에 A가 명사가 돼요? 그러면 such를 쓰게 됩니다. 뜻은 똑같아요. such A that B 이렇게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때 such는 한정사라는 녀석이에요. 한정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쓰는 품사입니다. 알겠죠? 이때 A는 명사가 된다. 이해했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래서 막 세포 안에 부서지지 않는 그 단백질 덩어리들이 막 뭉쳐요. 그래서 as time goes by 시간이 흐르면서 as가 지금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goes by 할 때 이 by는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목적어 없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시간이 흐르면서 our cells 우리의 세포들은요 become so filled with 너무나도 가득 찹니다. 무엇으로? aggregate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통합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aggregate가 통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과거 분사로 proteins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뭉쳐져 있는 아까 클러스터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클럼프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뭉쳐져 있는 프로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를 so A that B 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세포가 뭉쳐져 있는 프로틴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they no longer function well. 이러한 세포들은 더 이상 잘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they가 의미하는 것은 cells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포들이 잘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좀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세포가 계속 프로틴이 원활하게 재활용이 100%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평생 건강할 텐데 맞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That causes 이러한 일이 이게 지금 7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7번 문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그들로 하여금 나이 먹게 합니다. 이때 댐은 뭐예요? cells를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일이 세포로 하여금 나이를 먹게 해요.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맞죠? Heart cells no longer contract properly. 심장에 있는 세포들이요 더 이상 contract 하지 않아요. 적절하게. 자, 이 단어는 좋으니까 공부하고 갑시다. contract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contract. 아는 거 한번 다 말해보세요. contract. 뭐 얘기한 것 같은데? 계약. 진짜 왜 그래? 왜 이렇게 뭐 오늘 뭐 나랑 처음 본 사이처럼 뭐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다 안면 있잖아. 오늘 신규생 왔어야 되는 그 친구는 영상 해가지고 다 신규생 아니야. 지금 나랑 다 봤어. 맞죠? 계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 또 무슨 뜻이 있죠? 계약이라는 뜻도 있고 계약하다라는 뜻도 돼요. 두 개 뜻 더 있는데 이거 알면 진짜 좋은 거야. 뜻이 두 개 더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심장 세포가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겠죠. 뭐죠? 수축하다라는 수축하다. 이완과 수축할 때 그 수축하다를 contract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constrict라고도 하고요. 오케이? 좀 이따 나와요. constrict라는 단어가. contract가 수축하다고 또 하나 더 있어. 이거 알면 진짜 영어 단어 공부 많이 한 거야. 뭘까요? contract 한 다음에 이게 질병에 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질병 등에 걸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contract가. 알겠죠?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축하다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포들이 노화하게 되면 단백질이 쌓이고 쌓여서 노화하게 되면 심장세포는요 더 이상 적절하게 수축을 하지 않습니다.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세포들은요 do not transmit 전송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효율적으로 더 이상 전송하지 않습니다. Digestive cells 소화세포들은요 do not absorb food 음식을 소화하지 않습니다. 흡수하지 않습니다. As well as they used to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들. used가 지금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해석했잖아, 지금. 소화세포들은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음식을 잘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생략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한테 말을 안 걸 것 같습니까? absorb입니다. 오케이? absorb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다 알지, 다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돼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used to 부정사가 있고 be used to 부정사가 있고 be used to 동명사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명사라고도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첫 번째는 무슨 뜻이에요? used to 부정사 하게 되면 뭐뭐 하곤 했다. 그쵸? 무엇 하곤 했다. 이 하곤 했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했는데 현재에는 하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걸 알려줄 때 쓰는 말이에요. 오케이? I used to drink a lot. 나는 술을 많이 마시곤 했다. 그럼 지금은 많이 안 마신다라는 뜻이죠. I used to study hard.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곤 했다. 지금은 열심히 안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해했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잖아. 자, be used to 부정사 하게 되면 직역하면 되죠. 뭐뭐 하는데 사용, 이용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역을 하면 돼요. be used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는데 사용이 되다. 맞죠? 자, 마지막 be used to 한 다음에 동명사나 명사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보통 이제 회화체 표현에서는 I'm used to it 이렇게 쓰거든요. I'm used to it. it이 지금 명사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I'm used to it.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익숙하다. 무엇에 익숙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는 뭐냐면 이때 to는 전치사예요. 위에 있는 녀석들은 다 뭐예요? to 부정사죠. 얘네는 to 부정사입니다. to infinitive인데 얘만 전치사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안 하고. 이해하셨죠? 자, 근데 내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이건 기본이고 이거랑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대동사 규칙 기억하세요? 대동사 규칙 첫 번째 뭐였어? 세 가지가 있잖아. 대동사 규칙. 그래. 오늘은 쌤이 뭐 열심히 떠들고 여러분들 잘 적으세요. 알겠죠? 비동사 플러스 알파. 비동사랑 뭐가 결합되어 있어. 뒤에 형용사가 됐건 과거 분사가 됐건 현재 분사가 됐건 뭐가 결합되어 있어. 그럼 비동사로 대신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비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에다가 뭔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동사를 대신 쓰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는 일반 동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동사라는 것은 비동사도 조동사도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do, did, does로 대신 씁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소화기관은 과거에 얘가 소화를 했던 것처럼 음식을 소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쵸? used to absorb였어요. 이거를 used to로 줄였네? 얘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을 쓴 거예요? 3번? 그러면 did로 바꿔야 되잖아.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used to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used to 우리가 뭐뭐 하곤 했다 할 때 I used to 하고 이렇게 써버리죠. 사실 이때 used to는요 조동사예요. 이만큼이 조동사 기능을 하는 거야. 알겠죠? used to가 조동사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기능을 쓴 거냐면 2번을 쓴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used to가 그대로 남고 뒤에 absorb를 생략한 겁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됐죠? 여기서 다른 거 쓰면 안 된다. 오케이? used to를 써주셔야 돼요. 자, 계속 갈게요. Finally, 마침내는요. Many cells, 많은 세포들은요. Simply die, 죽습니다. 여기까지 문장 구조가 완벽하죠. 근데 strangled를 썼어요. 일단 strangle이 무슨 뜻이냐면 질식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질식시키다. 근데 지금 뭘 쓴 거야? 분사구문을 쓴 거죠. 앞에 문장 구조가 완벽한 상태에서 수동태의 분사구문을 쓴 겁니다. Strangled in a web of proteins.
프로틴의 그 웹 속에서 많은 세포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strangled라고 쓴 거죠. 이해하셨죠? 분사구문을 썼습니다. 아, 그리고 3번, 6번, 8번. 3번, 6번, 8번에 순서 표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순서 표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게 써 있는데 여기 앞에다 이렇게 꺽쇠를 달면 돼. 알겠죠? 6번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 이렇게 꺽쇠를 달면 돼요. 알겠죠? 제가 나중에 케이스 서머리 드릴 때도 그렇게 표시해서 드리거든요. 오케이? 3번, 6번, 8번에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 제가 안 하겠죠? 그쵸? 이거는 안 할 건데 뭐 이제 그 쉐이핑 옵스에는 제가 뭐 어법 어휘는 만들어 놨거든요. 읽어보세요. 알겠죠? 읽어보면 여기 지금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교쌤이 하시다가 약간 조셨는지 4번 문장에 보면 이제 4번 문장이 틀린 표현이거든요. 틀린 표현인데 이게 이제 원래 본문에 700달러라고 돼 있어요. 700달러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틀린 게 아니야. 얘가 이거 틀린 거 고치기잖아요. 근데 600에서 700, 뭐 700달러를 600달러로 고쳤다고 해서 얘가 맞는 문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600을 700으로 고쳐주시고요. 오케이? 얘가 이제 틀린 이유는 여기 뒤에 보시면은 In spending on registration, bicycling costs more than twice as much as martial arts 돼 있는데 이게 more than twice가 아니라 less예요, less. 이렇게 고치면은 제가 지금 고치라는 부분 다 고치면 다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꼭 고쳐주세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힘들어. 나도 힘든데. 여러분들 수업자료 준비하려고 쌤도 어제 2시에 자고 오늘 6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 준비해서 7시에 오고 응? 나 어차피 힘들어야지 뭐. 힘든 거고. 사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알죠? 여기까지 하고 자, 주제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 원래 어법으로 나왔었어요.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내용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뭐 사회개혁을 일으킨 소수의 다른 의견. 뭐 이 글에 따르자면 소수는 어떻게 하면 사회개혁을 일으키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본질을 묻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오케이? 뭐 그냥 한글로 단순하게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영작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 글에는 표현을 바꿔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까먹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1학기 때 서브노트에는요. 동의어 반의어 정리를 안 해놨었어요. 1학기 때 안 들은 친구는 모르겠지만 1학기 때 들은 친구들 잘 생각해보세요. 서브노트에 동반이어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 근데 2학기 때부터 제가 동반이어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이제 좀 덜 귀찮아졌나 보다.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1학기 때는 사실 동반이어가 1학년 1학기 때는 크게 필요가 없어. 근데 1학년 2학기 때는 필요한 이유가 있어. 다른 학교들은 제가 원래 동반이어를 다 줬었어요. 근데 개성고는 1학년 1학기 때 안 주는데 1학년 2학기 때부터 주거든요. 2학년 1학기 때는 계속 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술형의 조건이 달라져. 나 예고할게. 여러분들 2학기 때부터는 서술형 조건이 다릅니다. 서술형 조건 어떻게 되냐면 거기 밑에 뭐라고 쓰냐면 위에 있는 뭐 본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 것이 다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일부 감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암묵적인 룰이야. 여러분들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위에 있는 본문에 있는 표현을 어느 정도 그대로 사용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2학기 때부터는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사용하면 다 감점이야. 감점. 다 감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본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동의어를 알아야 되겠죠. 동의어를 알면 그 표현을 피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제가 동의어를 제시해 드린 거니까요. 동의어 꼭 학습하세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Sometimes it's important to disagree. 때로는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런 문장 딱 보면은 벌써 얘가 주제겠죠. 의견 일치를 우리는 보통 미덕이라 생각하는데 의견이 불일치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맞죠?
All the great social reforms which took place in the 18th century, for instance, 까지가 지금 주어 부분입니다. For instance가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1번의 일반적인 내용을 얘가 지금 구체적인 사례로 바꿔주고 있는 기능어고요. All the great social reforms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구입니다. reform은 무엇을 개혁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명사로 개혁이란 뜻도 있어요. 알겠죠? 모든 위대한 사회적 개혁들은 근데 무슨 위대한 사회적 개혁이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죠. took place가 여러분들 take place의 과거형인 건 다들 잘 아시는데 뭐를 잘 모르냐면 이 take place라는 구동사가 자동사라는 걸 잘 몰라요. 알겠죠? 이게 발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자동사입니다. 이거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요. 수동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간혹 가다가 지금 reform은 뭐 발생되어지는 거니까 which were taken place 이런 식으로 써버리게 되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 were taken 이런 거 안 돼요. 모든 위대한 사회적 개혁 발생했던 18th century 18세기에 발생을 했었던 모든 사회적 개혁은요 began이 지금 본동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With the dedicated campaigns. dedicated는 이거 통째로 외우세요. 이게 헌신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헌신하는, 전념하는. dedicating이라고 쓰는 구문이 없어. 알겠지? dedicating 무조건 틀린 거예요. dedicated가 형용사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헌신적인 캠페인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의? 소수의 사람들의 캠페인이요.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주격관계대명사 꾸며주고 있죠. saw something wrong. 무언가 잘못된 것을 목격했던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wrong이라는 형용사가 something을 뒤에서 수식한 거죠. and did not let it rest.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이 그대로 안주하게끔 허락하지 않았던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saw랑 지금 didn't let이 병렬 구조가 된 거고요. let이 사역동사니까 당연히 여기에 원형 부정사 rest를 쓴 거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걸 보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캠페인을 통해서 모든 사회적 개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한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수업 듣고 있는데 누군가 졸고 있어. 그럼 내가 방치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깨우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졸지 마. 내가 지금 경고한 거야. 부드럽게. 졸면 이제 소리 지릅니다. Slavery was widely accepted in Europe in the 18th century. 자, 근데 잘 보세요. 위의 문장 자체가 예시긴 했지만 다소 일반적인 예시였죠. 18세기의 사회적 개혁은 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라는 일반적 예시였죠. 근데 slavery라는 되게 구체적인 사례를 꺼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글은요, 여러분들 항상 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이건 그냥 상식인데 제너럴한 이야기에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내용에서 스페시픽한 걸로 가는 게 정통적인 글쓰기 방식입니다. 알겠죠? 얘가 점점 바운더리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노예제라는 것이요, widely accepted, 아주 폭넓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럽에서 18세기에. But, 하지만 as a result of consistent campaign, 무엇의 결과를 통해서 consistent 하면 여러분들 이게 일관된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일관된 캠페인의 결과를 통해서 the slave trade, 이 노예 무역은요 was made illegal, 불법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지금 make를 원래 오형식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다라는 이제 오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당연히 이 자리에 이제 원형 부정사가 나온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건 이제 목적어가 이 행위를 하는 경우고요. 여기에는 뭐도 올 수 있어요? 당연히 명사나 형용사도 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애초에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수동태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동태로 전환하게 되면은 be made라고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고 나서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따라 붙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엔 뭐가 와야 되는 게 맞아요? 형용사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부사가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이 노예무역은요 불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의로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마치 illegally,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쌤 말은. 오케이? Near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초반부에 노예무역은 불법이 되었고요. And the owning of slaves, 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became illegal, 불법이 되었습니다. A few years later, 몇 년 뒤에는 아예 불법이 되었어요. 노예무역이 처음에 불법이 되고 소유하는 게 나중에 불법이 된 거죠. 이해하셨죠? Social psychologist, 사회적인 심리학자 모스코비치와 네메스는요 showed that, 다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if just a few people stick to a particular view, 만약에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stick to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을 고수하다, 지키다라는 뜻이죠. 고수하다, 지키다. 동요 제가 뒤에 다 써놨어요. adhere to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정 관점을 고수를 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근데 이 특정 관점이라는 것은 they are convinced. 잘 보세요. 요거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 틀렸다라고 하세요. 이것도 이제 우리 조교님이 잠깐 조신 것 같은데 is right입니다. is right. 알겠죠? 이게 어법 문제로 are right가 맞냐라고 물어본 문제였어. 근데 이게 틀린 겁니다. 알겠죠? is right가 맞는 표현이고,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여러분들 convince라는 그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시죠? 맞죠? 그건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관계사절 또는 의문사절, 이 안에서 뭐 think라던가 쟤처럼 convince라던가 뭐 guess라던가 trust라던가 이런 기타 등등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와 주어가 함께 삽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삽입절로 생각하는 게 가능해요.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실 거예요. 지금 위치가 나왔네.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겠네. 이거 지금 근데 they are convinced 다음에 뭐지? 뭐 is right? 뭐야 이거 뭐 주어가 부족한 건가? 근데 뭐 어떻게 쓴 거야? 이거 어떻게 절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하나 또 동사 이거 뭐지? 동사가 두 개지? 이런 혼란이 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런 혼란을 겪으실 게 뻔한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they are convinced가 지금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편해요. 알겠죠? 이게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They are convinced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convince를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은 믿는다라고 해석한다라고 했죠? 그럼 they believe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게 they believe야. 그들은 믿습니다. 하고 얘는 삽입절이고 이 위치가 받고 있는 본동사는 is가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Which is right. 주격관계 대명사죠? 지금 주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 주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야. 당연히 선행사는 a particular view가 되겠죠. 그들이 믿기에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 특정 견해를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수하면, 이해했죠? 여기까지가 지금 right입니다. 아직 이 대절은 안 끝났어요. Then over time, 시간이 흘러서 they can have, 그들은 great deal of influence, 상당한 양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On a larger group, 더 큰 집단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보면 영향력이 크려면 이 집단의 규모가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집단의 규모가 작더라도 일관되게 자신이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꾹 쭉 유지를 해주면 그게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The important thing,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is that, 이겁니다. 접속사 대수로 완전한 문장 가지고 왔겠죠.
those people who are in the minority and trying to influence the majority 까지가 those people을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격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얘가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소수인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면 who are trying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수에게. 소수이면서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should be seen 간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써? to be genuine 진실된 것으로서 consistent 일관된 것으로서 and resisting social pressures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 압박에 항거하고 있다 라고 간주가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게 지금 however, though로 연결이 됐어요? 위에서 뭐라고 했어? 얘는 그러니까 특정 관점, 자신이 믿기에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특정 관점을 쭉 밀고 나가면 영향력이 생긴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악당이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내가 믿는 걸 쭉 유지하면 관철할 수 있어요? 관철 못하지. 영향력 갖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일관성도 중요한데 일단 뭐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소수의 관점이 진실되고 일관된 거여야 돼. 뭔가 사회적 불이 소셜 프레셔에 항거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안 그러면 일관돼도 의미가 없어.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제가 지금 학교 선생님이라서 서술형 문제를 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낼 거야. 사회에서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뭐 열거하시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또는 뭐 그 조건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말도 생각할 수 있어. 사회에서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글에 찾아 쓰시오. 라고 하면 학생들이 보통 이거나 이거 하나를 쓴다고 그러면 탈락이야. 알겠죠? 두 개 다 써야 돼. 이해하셨죠? 소수가 일관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그 의견이 바르게 보여야 돼요. 이해하셨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문장 보시면 If we see people acting like that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지금 C가 지각동사가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을 본다면 그럼 이 방식은 무슨 방식이에요? genuine 해 보이고 consistent 해 보이고 resisting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한 방식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시간이 흘러서 over time we become curious. 우리는 궁금해지죠. 뭐에 대해서? Why they are doing.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doing it까지죠. Why they are doing it. 왜냐면은 why가 지금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질 거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and so 그래서 we become과 we are likely가 지금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뭐 할 확률이 높냐면 to think more seriously 훨씬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뭐에 대해서? what they are saying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때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they are saying 다음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they are saying에서 they는 누구예요? minority예요? majority예요? minority죠. 소수이면서 자신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 이 they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마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